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코코볼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주제는요, 이제 도표와 그래프입니다. 도표와 그래프. 그렇죠?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실험 노트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실험 노트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표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도표를 그렸을 때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도표를 작성하는 건 뭐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도표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근데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 분석은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프 분석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완강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도표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실험을 하고 나면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여기현 쌤이 간략하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도표, 요걸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내느냐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단어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수업 듣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추의 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추의 수에 따라서 용수철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인 그 실험에 대한 느낌은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이제 용수철 저울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용수철 저울이에요. 뭐야? 이게 용수철 저울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중간에 용수철이 보여요. 얘네들이 이제 늘어나죠.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는 뭔가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추는 따로 선생님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추를 한 개 달아놨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한 개보다는 두 개를 달았을 때 더 무거우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한 개보다는 두 개일 때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여기에 있는 눈금을 너희들이 읽어서 이 아래쪽에다가 숫자를 기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를 한 개 달았을 때는 얼마큼 늘어났지? 눈금 읽고 여기다가 2cm라고 기입하고 두 개를 달아놨을 때 얼마큼 늘어났지? 눈금 확인하신 다음에 4cm 이렇게 여러분들 기입하시면 돼요. 이게 너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는 실험이란 말이야. 요 정도는 너희들 느낌 좀 와줘야 돼. 자, 그러면 추의 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 실험에 대한 원인이에요, 원인.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추를 다는 거죠. 그쵸?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또 나오잖아요. 그 결과값을 우리가 2cm, 4cm라고 적은 거 아니야. 그치? 내가 하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 원인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실험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되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추의 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얘가 있어야지만 얘도 기입할 수 있어.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원인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X축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돼요. 혹시 뭐 듣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X축이 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가로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의 가로축. 이게 가로선이잖아. 이게 세로선이고. 네? 가로축이라는 표현이 너무 그치?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너무 초딩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X축, 가로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가 반드시 Y축, 즉 다시 말해서 세로축에다 기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원인을 세로축에다가 그리고 결과를 X축, 가로축에다 쓰시면 안 돼요. 했죠. 원인을 X축, 그 다음에 결과를 Y축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프를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를 먼저 봐야 돼? X축을 먼저 보고 그 X축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Y축을 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되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되니?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 원인이라고 하는 아이는 X축에다 제공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죠. 여기다 X축. X축이라고 쓰면 안 되지. 원래 추의 수를 X축에다가 여러분들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다가 우리가 결과값에 해당되는 요 글씨를 써 넣어줘야 되겠네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다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길이라고만 쓸게요.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래 추해수가 1개일 때 그쵸? 2cm가 늘어났어. 추해수가 2개일 때 4cm가 늘어났어. 그치? 길이에 대한 부분은 2, 4, 6, 80 왠지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지? 그래서 2, 4, 6, 80 이렇게 기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해수는 1, 2, 3, 4 이렇게 쪼르륵 갈 거니까 1, 2, 3, 4 이렇게 쪼르륵 기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1개 달았을 때 2cm, 1개 달았을 때 2cm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점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2개 달았을 때 이게 2개잖아. 그치? 쪼르륵 데려가. 그치? 4cm 늘어났대. 여기가 4cm잖아. 늘어난 길이니까 4cm는 늘어난 길이에서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쭈르륵 데려가. 그럼 또 크로스되는 요 지점이 있을 거야. 여기에다 점순위 찍어주면 되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이 점순위들을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끝이야. 그래서 도표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위쪽에 나와 있는 추해수가 원인이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이가 결과. 오케이? 원인은 X축에다가 그 다음에 결과는 Y축에다 표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위쪽에 나와 있는 X축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결과값도 어때요? Y축도 같이 커지죠. 그쵸? 얘가 커지니까 얘도 같이 커져.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같이 증가해. 얘가 작아지면 얘도 같이 작아져. 그쵸?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마리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문제상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뭐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를 쓰셔야 돼요. 얘네들은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비례관계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오른쪽 사선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비례관계에 해당되는 그래프 스타일이 요거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 얘기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부분은 도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 중에서 비례관계라고 하는 이 결과값이 나오게 돼버리면 얘들아 계산 문제도 같이 딸려 나온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같이 나올 거냐면 비례식을 너희들이 만들어낸 상태에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는 문제가 반드시 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과학에서 비례식 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나 숙제가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도표 그래프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통해서 실험을 할 기회가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많이 있을 건데 그때 도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래프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저장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수고 많으셨어요.